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30%는 되고, 민노당, 민주당은 지금도 북한 소행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고 하는 이런 난장판이 야만 상태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책임이 있는 것이죠. 왜 처음부터 김정일 정권에 혐의점을 두지 않느냐? 모든 객관적인 조건은 외계인이 아니면 북한 소행이다 하는 게 명백해졌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두달을 기다립니까? 5월 24일까지. 자,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전쟁기획관에서. 그 연설은 아마 청와대에서 연설문 담당자를 쓰지 않고 외부에서 쓸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달라요. 김정일을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김정일을 딱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전쟁범죄자다. 두 번째, 우리 민족한테 욕을 보이는 민족 반역자다. 그리고 테러 주범이다. 테러 주범, 전쟁범죄자, 민족 반역자라고 딱 표현을 했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에 무슨 인터뷰가 있어서 저는 1시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감동적인 연설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이 일주일도 가지 않았어요. 일주일. 그날 약속했던 북한에 대한 제재, 풍선 보내는 거, 라디오 등등 하루 만에 물려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한나라당은 천안함을 정쟁으로 삼지 않겠다. 선거기간 중에 정쟁으로 삼지 않겠다. 아니, 국가 대사를 정쟁으로 삼지 않고 정쟁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고, 그것을 선거 때 이슈로 삼지 않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안보상의 가장 큰 문제를 선거 때 이슈로 삼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이기를 바랍니까? 이 30%가 왜 지금까지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초기의 어떤 미지근한 태도, 즉 광우병 난동 사태가 났을 때의 기회주의적인 태도, 그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느끼는 생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도는 낱말하는, 사도는 낱말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큰일이 났어요. 아니 30%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조사에서는 그 30%가 어디로 이전하는 김정은 세습에 대해서 비판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이 정신병자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의 정신을 망가뜨렸어요. 망가뜨렸습니다. 동시에 만나를 무너뜨리고 통일의 기회가 오면 잘 통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30%밖에 안 됩니다. 30%. 헌법에 적힌 대로 90%가 자유통일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30%로 줄어버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앞으로 통일의 찬스가 와도 이 30%의 여론 가지고는 통일의 기회를 잡기 힘들 것이다 하는 아주 딜레마가 있습니다. 기회는 오는데 잡을 수 있는 정치력을 국내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느냐.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이렇게 대결 회피적으로 나가는데 이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악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치의 행위는 이념에서 출발합니다. 이념하니까 자꾸 좌익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쓰는구나. 이런 말은 그게 프랑스의 학자인데 그 사람이 우파 인사입니다. 이데올로기라는 말 자체가 우파에서 만든 말입니다. 이념이 왜 중요하냐? 이념이 국가로 이야기하면 국가 정신이고, 당으로 이야기하면 당의 강령이고, 한 개인으로
이념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신념인 것입니다. 이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의를 한 사람이 있어요. 황자는 선생님인데 이념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이념이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 이념이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이해관계는 뭐냐?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라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가 적이냐 누가 동지라를 구분하도록 해주는 안목을 주는 것이 이념이다. 이념은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 한자 그대로 풀면 이론화된 신념입니다. 신념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론으로 객관적으로 비과정되어야 된다. 이론화된 신념. 그리고 그것은 선법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념을 우습게 알면은 어떤 나라가 되고 어떤 정당이 되고 어떤 조직이 되고 어떤 인간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오늘 제가 많이 비판을 하지만 현재로는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의 중간 평가적 지지율로서 가장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통령이 20% 되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공이 있습니다. 많죠. 첫째, 한미 관계를 도우시켰다. 한일 관계를 필요 없이 나쁜 쪽으로 몰고 가지 않는다. 한일 우호 관계 순탄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북한에 뜯어먹히지는 않고 있다. 현재까지는. 그러나 최근 몇 달 전부터 좀 뜯어먹히고 있는데 경제 관리를 잘했다. 그래서 지금 50% 나오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명박 대통령을 기억한다면 70점 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 30%가 문제예요. 30%. 이 30%는 미래하다면 나무로 말하면 뿌리예요. 뿌리. 아무리 줄기가 잘 자라고 잎이 아름답고 해도 뿌리가 썩어가지고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 눈으로 보는 부분, 이명박 대통령 잘 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 정신에 관계되는 부분, 이념에 관계되는 부분, 법치에 관계되는 부분, 정의감과 관계되는 부분에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2012년 걱정을 하고 있다. 2012년 걱정을 왜 합니까? 2008년부터 우리가 좌파 측견, 제가 좌파 측견이라고 하면 강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헌법적인 좌익 세력, 그걸 종북 세력이라고 합니다만 헌법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헌법을 무시하는 이 세력에 대한 응징 조치와 교육과 이런 것을 해왔다면 지금쯤은 한국에 좌익 세력들이 거의 문을 닫아야죠. 문을 닫아. 또 북한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얼마나 호기가 없습니까? 김정일은 병이 들었고 애송이가 나타나가지고 웃음거리가 되버리면 이 절호의 기회에 왜 한국에서만 좌익 세력을 더 키워주고 있느냐? 그래서 정권 뺏길까 그 걱정을 지금 하고 있다. 이게 30%에 해당하는 정말 큰 문제죠. 그러면 대만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은 뭘로 기억될까요? 대통령이 기억되려면 역사라는 이 돌에다가 뭘 새겨야 됩니다. 노무현, 김대중 다 새겨져 있어요. 노무현 뭐냐? 북한이 핵실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연합사를 개최한 겁니다. 그거 아마 기록에 남을 거예요. 좌익이, 자기 지지 기반인 좌익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 합의까지 했다. 그 기록에 남을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 평생의 소원이다. 6.15 선언을 했다. 이거 다 돌에 팥을 기억될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뭘로 기억될 거냐? 좌익한테 정권 넘어간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기록되는 것은 돌이 아니고 저 물에 젖은 목욕탕 타입 위에 사인펜으로 쓴 거죠. 어떻게 그게 남습니까? 샤워 틀어버리면 다 날아가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북한도 남한처럼 혼이 빠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혼이 빠지고 역시 나간 존재가 되었습니다. 황재한 선생의 탈출 이후에 제가 1997년에 황재한 선생이 이를 오고 온 것은 주체사상의 탈출입니다. 북한은 사상국가입니다. 사상이 빠질 때에는 폭력국가들만 없습니다. 황재한 선생이 일로 온 다음에 북한에서는 주체사상 교육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북한에 큰 타격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역사적으로 통일된 다음에 황선생의 탈출을 가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재평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다스릴 방법이 없게 됐습니다. 성군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성군 말은 좋지, 군대를 앞세운다. 개헌통치죠, 개헌통치. 그 뒤로부터 김정일은 개헌통치로 갔어요. 당이 아주 허수아비가 되고 오로지 1인 수령 지배체제로 가다가 본인까지 위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 수령 독재 체제도 아니고 이제는 조폭 마집단입니다.